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이 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증시 주목해야 할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만나보겠습니다. 유산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왔고 오늘은 물가 관련된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이슈 그리고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뉴스는 혹은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어제 나온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쪽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5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자제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요, 5개월 내 최고치에 해당하는 CPI 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에 해당하는 CPI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던 건 식품 가격의 상승이었는데요. 일부 지역의 높은 기온과 강우로 인해서 소비자 인플레이션 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CNBC 같은 경우는 조금 낙관적이지 않은 조금 불안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CPI에 대한 상승은 사실상 연준이 혹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식품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주식들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도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큰 식품과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과 연료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6월에 0.6%에서 7월에는 0.4%로 둔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고용 불안, 지방정부 부채 위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고가 품목을 구매하지 못하면서 소비 회복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물가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미 상품거래위원회 투기적 순 포지션에 대한 내용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롱에 투자를 했는지, 숏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선물 시장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비중을 좀 없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고 넘어왔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오후 3시 반쯤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내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미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현재 공화당 내에서 IRA 관련해서 좀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요, 현재 IRA 폐지를 반대하는 공화 하원 의원 18명이 이번에 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부분과 대조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린 에너지 관련된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 18명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IRA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에너지 부분은 상승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게 됐고요. 동시에 많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루어질 것을 감안을 하고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가 진행 중인데 이를 폐지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 IRA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생산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될 경우 투자 관련된 문제가 생긴과 동시에 기업들의 현금 유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미국의 전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일부나마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중 하나였던 만큼 IRA 관련된 내용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U로부터 좀 과징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관을 추가로 변경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애플이 과징금 관련된 부분으로 반독점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현재 EU에서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추가적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 애플이 여태까지는 사실 인앱 결제만 허용함으로써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독점 문제로 지적이 되자
애플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앞으로는 외부로 이어지는 링크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약관이 변경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인앱 결제 관련된 수익이 줄어들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의 수수료가 나오게 되냐면 앞으로 애플은 인앱 결제에 대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서 판매금의 5%를 부과를 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돌입을 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앱 결제에 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인앱 결제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동 관련된 얘기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관련된 시설을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올해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여전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 중단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벤치마크 가격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냐면 러시아 국방부 관료 출신 블로거 미하일 지빈추크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 분이 수두자 가스 시설을 장악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수두자 지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는 마지막 파이프라인 중 일부다라고 발표가 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이게 공급이 중단이 될 경우 이것을 통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받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 상승 흐름과 관련이 있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달 전에는 미국이 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더 부과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에서도 관련된 소식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캐나다 철강 생산자 협회에서 캐서린 코브든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강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중국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그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해서 캐나다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대중국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이 캐나다에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지역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 설명이 나오고 있고 이 공동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비판적인 입장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중남미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칠레 쪽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전기차의 관세도 아마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향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기한이 나오지도 않았고 관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보복을 이어질 수 있어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한 태도로 날짜나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 관련된 조치의 향방은 좀 나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